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도와 간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는 제목 그대로 첫 번째는 독도, 두 번째는 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동쪽의 영토인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이유와 근거, 그리고 역사적인 연원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지정왕 시기에 장군 이사부를 보내서 울릉도와 독도 등을 지배하고 있던 우산국을 점령했고, 이 우산국의 영토를 우리 신라의 영토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삼국시대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조선 전기를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고, 중종 때 완성이 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의 팔도 총도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지리지 그리고 지도에도 독도가 명시 또는 독도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상황을 보면 조선 숙종 때 우리나라 어부인 안용복이 크게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 태종 때는 왜구들의 침입이 심했기 때문에 섬의 주민들을 우리 본토로 이주시키는 세환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본토로 많이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틈을 노려서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이를 본 안용복이 일본에 2차례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막부에게 확인받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에 보면 시마네현에 이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본 정부가 말하기를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이 이 태정관 지령에 박혀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1882년에 울릉도 개청령을 발표됨에 따라 이후에 울릉도 등의 관리를 파견하고 내륙 주민을 섬으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제국의 활동과 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에 발표가 된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는 울릉도를 더 높은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울도군 안에 포함시킴에 따라 독도가 우리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독도가 일본에게 강탈되는 과정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에는 이 한일의정서가 체결되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사 전략상의 요충지를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한일의정서인데, 한일의정서를 빌미로 1905년 러일 전쟁 중간에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을 시키고요. 이에 따라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 편입을 공식적으로 일본이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도의 뜻을 보면 사이섬이에요. 사이섬. 근데 간도는 섬이 아닙니다. 대체로 좁게 보면 두만강 건너서 있는 땅을 간도라고 부르고요. 넓게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의 땅을 또 넓게 간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사이섬이 되었는가? 조선시대에는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갔다가 조선 관리에게 걸리면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이런 강들을 건너갔다가 돌아왔을 때 관리들에게 걸리게 되면 나는 이 강을 완전히 건넌 게 아니라 바로 사이섬, 강 중간에 있는 하중도를 건너왔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시치미를 떼기도 했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간도라고 하는 명칭의 유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간도의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2년 조선 숙종 그리고 청나라 강희제 때 두 양국의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한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숙종 때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합을 많이 캐러 이러한 강들을 많이 건너갔었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조선과 청이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관리 그리고 오라총과 목극 등등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이 비석의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양국의 국경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토문강이 어디 힘을 두고 여기 있는 자 간도 분쟁이 자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조선인들이 인삼을 캐로 좀 건너갔지만 19세기 후반이 되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도로 건너가서 아예 정착을 하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19세기 후반 자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증가하게 되니까 청이 조선인 철수를 자 요구를 하게 되고 이 백두산 전개비의 이 토문강 위치에 해석을 두고 간도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이 토문강이 자 두만강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우리 조선은 모기가 있네요. 조선의 토문강이 숭화강이 바로 이 도만강의 한 지류인 바로 숭화강이라고 주장을 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후에 조선이 이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현지의 조사단과 관리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모기가 등장해서 좀 긴장을 했네요.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자, 대한제국의 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도를 관리하는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는데요. 러시아가 청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간도를 점령하게 되니까 대한제국은 이범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1902년에 간도에 파견을 하고요. 1년 뒤에는 이범률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고 그리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간도가 청의 영토로 완전히 확정되는 바로 협약이 체결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1909년에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한 간도 협약입니다. 이 간도 협약 이전에 상황을 보면 일본의 통감부가 간도에 이 간도 파출소를 1907년에 설치합니다.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통감부가 인식을 못했으면 감히 중국 땅에다가 이 파출소를 설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통감부도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 영토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간도를 관리하고자 간도 파출소를 설치했는데 이후에 1909년 일본과 즉 일제와 청이 여기 있는 바로 간도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그 배경과 이유를 보면 일제가 남반주 철도 부설권 등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함에 따라 이후에 계속 간도는 현재 중국의 영토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개화기 등등의 사회 경제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